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로 인해 미래통합당과 우파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김정기 미래통합당 용인병 예비후보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내용을 본다 하면은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이 뭉쳐라 이런 얘기가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제가 지켜본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선거의 여왕이었습니다. 저도 17대 총선 당시에 그 당시 한나라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잔다르크로 당을 구한 그 역사 현장이 있었잖아요. 예. 정말 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전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선거의 제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2월 말이 가기 전까지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예. 근데 그 메시지가 어떨까라고 했지만은 제 결론은 역시 선거의 제왕답게 통 크게 짧고 간단하게, 그렇지만은 통 큰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메시지가 생산은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상대로 메시지가 나왔다. 예. 어떤 부분에서 통 큰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동안 박근혜 파리를 많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네. 조원진 대표도 했고 홍문종 대표도 했고 했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된 메시지가 네. 확인할 길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확인을 못하니까 파리 수준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조원진, 이 홍문종 예.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걸 미천 삼아서 아스팔트에서 가열찬 투쟁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너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조원진한테 두 사람 다 물러나라. 예. 그리고 홍문종은 물러난다고 했는데 조원진은 자기가 3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이 조직을 이끌어왔는데 물러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홍문종하고 조원진이 갈라선 거예요. 예. 그때 박근혜의 판단이 뭐냐. 당신들로는 안 돼.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20석 정도 확보할 정도의 역량만 가지고 있었어도 사실은 상황이 달라졌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켜보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한교안 대표를 지켜봤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보수하고 중도 대통합의 그림을 기적적으로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사실 당대당 통합이라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잡음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새로운 보수당 출신들이 김용호 공관위원장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김용호 공관위원장 성향이 중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우 개혁 지향적이고요. 그래서 아마 좀 코드가 좀 맞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교안 대표가 김용호 의장을 공관위원장으로 픽업한 것이 사실은 탁월한 선택이라는 거죠. 통합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통합을 염두에 두고 힘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 4등 나왔어요. 5명 중에 4등 나왔는데도 탁월한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의 잡음도 없이 우리 당하고 새보수당하고 지금 융합이 잘 돼가고 있고요. 또 이후 바톤을 물려받은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금 잡음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잖아요. 깨갱하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큰 해일 수준의, 지진 수준의 잡음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글쎄요. 어디서 날까요? TK죠. 예. TK입니다. TK인데 TK 공천을 왜 마지막으로 미뤘을까요? 클라이막스라서 그런가요? 마지막에 제압하고 저항할 수 있는 틈을 안 주는 거죠. 아. 여기에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탁월함이
이제 보이는 거고요. 예. 그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구원군 역할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 세력이 뭉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되라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유사시에 지금 김명호 의장은 한 70% 정도 물갈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TK.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완전히 새 판이 짜진다.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가 김명호 의장이면 100% 물갈이를 할 텐데 아마 90% 정도 이상은 될 거라고 보는데 거의 가능한 게 이미 20명 중에 5명 불출마 선언했죠. 예. 그 다음에 7, 8명은 컷오프 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 3, 4명은 경선 시키는데 결국 죽게 만드는 경선이죠. 아. 그러면 거의 70%는 자동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20%를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20%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예. 누구한테 향할까? 김명호 의장의 취임 일성이 자유의 여신상. 눈을 가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칼질을 하는데 예. 이 정의의 칼끝이 정의의 여신. 예, 정의의 그렇죠. 여신. 자유의 여신이 아니고 정의의 여신이 이 칼끝이 황교안 대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향할 수 있다. 예. 다시 말하면은 제가 90%를 굳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 일이라는 게 100%를 지향을 해도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10% 정도 여운을 두지만은 저는 100% 될 거라도 생각해요. 그럼 90%를 놓고 봐도 자연적으로 정리되는 게 70%잖아요. 예. 나머지 20%는 황교안이 사랑하는 최측근 부대들의 그 칼질이 향하게 되고 그것이 발표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울면서 감동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예. 여기가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공천지도의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어째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홍준표, 김태호, 이주영 자른 거는 그냥 약해요. 이거는 핵폭탄급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승복하라는 거죠. 예. 설사 큰 틀에서 대의를 위해서 이번 공천에 탈락이 되지만은 깨갱하라는 이야기예요. 준동해가지고 강경 우파 정당에 가서 살림 새로 차려가지고 박근혜 팔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는 박근혜 팔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해도 박근혜의 미션이 이거라면은 우리한테 가지 말고 깨갱하고 승복하라는 거구나. 네. 결국은 TK도 깔끔하게 잡음 없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공천혁명입니다. 박근혜 메시지를 통해서 공천혁명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유영아. 그렇죠. 박근혜의 유일한 법률 대리인인 유영아가 이번에 직접 받았잖아요. 네.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친필로 쓴 거잖아요. 예. 신뢰도 100% 아닙니까? 그렇죠. 이 유영아 변호사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했죠.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유영아는 뭐 공심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정부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아 변호사 해가지고 각자 롤이 있었던 거고 그 롤을 잘 수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TK 공천을 끝으로 해서 우리 범보수연합이 하나 된 상태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지도는 정말 국민적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이 곧 원내 가반의석 150석 이상을 확보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요즘 얘기 나오는 것이 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공천이 네. 뭐 상당 부분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병호, 예. 우리 파워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인 공병호 소장 같은 경우가 되게 그 애국심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예. 그리고 촌철살인 하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실물 경제를 원래 이제 미국에서 고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경제학 예. 박사를 받았는데 학자의 길을 간 게 아니고 현실 경제권에 예. 나와가지고 평생을 보낸 분이니까 실천적인 인물이죠. 예. 이분이 공관위원장 취임 일성이 걷어내겠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네.
지금 예상 가능한 의석이 20석 전후잖아요. 예. 20석 전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럭저럭 그 배제한다고 하지만은 기존에 우리 당에서 인재 영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불출마 선을 했거나 뭐 경선에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말고 예. 그 루저들은 안 받아요. 그렇죠. 다만 외부에서 인재 영입을 해서는 이번에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은 일부 수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병호 소장은 아마 20명 중에 그래도 한 5명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 당하고 상관없이 그게 뭔가 하면은 돈을 벌어본 사람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봉장의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부를 창출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가 출신들. 그렇죠. 미래지향적인 기업가 출신들을 공병호 소장이 최소한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도 발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만일에 20명이 안정권이라면 20명은 기존에 정당이 하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10명은 공병호 소장한테 정권을 줘가지고 당신이 알아서 해. 기업가를 절반으로 채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로 먹고 삽니까 우리나라가? 수출로 밥을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돈 버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받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가지고 정치권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글로벌 기업의 오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중소기업가들 있죠. 중소기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해 본 사람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업종들이 있죠. 요거 연계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면서 희망을 보여주라는 거죠. 저는 공병호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애국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넘어섭니다.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세력이 같이 가야 한다는 메시지에 정말 감탄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승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 미래통합당 용인병 예비후보가 운영하는 김정기 TV가 있으니까요. 김정기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매일매일 라이브로, 김정기 TV는 라이브로 진행이 되거든요. 라이브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새로운 정보들 많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고, 또 신의 한 수는 신의 한 수대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 또 꼭 추천해 주시고 또 주변에 카톡 같은 것들로 많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신의 한 수가 지금 120만 넘어가지고 130만으로 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1877-1477로 가입하시는 정기회원 그리고 유튜브 회원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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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